오늘 우리 증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바이오 제약주 열풍으로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증시, 바이오 제약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 증시는 8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주요 바이오 기업들 과연 더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투자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오늘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궁입니다. 자,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부분들,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 자, 이 부분들, 특히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소식 때문에 SK 케미칼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뒤로 주가 흐름을 보면 다른 바이오 제약주들까지도 온기가 퍼져나가면서 동반 상승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SK케미칼이 오늘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목표가를 훌쩍 넘어서 오버슈팅이 나왔죠. SK케미칼 어제 제가 25만원을 예측한 증권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 초반부터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급등이 한번 나오고, 종가에는 차익 물량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엄청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SK 케미칼 우선주 같은 경우도 떴는데, 이 경우는 약간 시가총액도 아까 봤던 케미칼보다 작기도 했었고, 더 작은 물량으로 상한가를 잠궈 놓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급등이 나온 그런 상태이고,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물량들이 상당히 좀 존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들이 오늘 좀 많이 판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SK 케미칼은 이제 자회사의 상장,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어찌 보면 자회사의 효과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자회사 상장 이슈까지 IPO까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고 나서는 좀 하락하는 부분인데, 저는 실제 상장까지는 한번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조정 시 또 들어가서 단타 한번 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상장까지는 아직 볼만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팔고 만약에 다음 눌림을 기다리고 있다, 괜찮은 전략이고, 오늘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았다, 괜찮고요. 다만 오늘 비싼 자리에 사가지고 오늘 28, 29만원을 샀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싸게 사신 거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시든, 아니면 단기 투자로 들어갔는데 이거 2, 3일 내에 반등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정리하고 가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랫동안 들고 계시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불었던 테마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적어드렸던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그 중에서 CMO라는 부분이에요. 이 CMO라는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CMO라는 거는 위탁 생산이라는 뜻인데, 요즘에는 추가 개념으로 이 위탁 개발이라는 CDO 개념까지 포함해서 CDMO라는 말로도 신조어로 요즘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좀 테마가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SK케미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다 이런 재료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오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떤 기술력이나 연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성과를 도출했는데, 이거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현실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생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어떤 능력은 있고 어떤 뭐 약을 만들기 위한 그런 플랜들은 다 있는데 실제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이런 CMO 정부 위탁 생산 업체한테 맡겨서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산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OEM 생산 생각하면은 실제 독일에 있는 기업이 독일에 있는 아디다스가 동남아에 있는 어떤 조그만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생산하는, 근데 그것보다는 좀 고차원적인 개념이죠. 제약이라는 시장은 이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 생산하는 기업도 그만큼의 기술력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위탁을 넘어서 주문자가 원하는 그런 위탁사가, 주문자가 원하는 것들을 위탁사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다른 약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고 제안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CMO 기업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큰 테마로 형성이 돼서 케미칼이 올라가면서 같이 추가 급등이 나온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가는 많이 올랐고 시장에서 차익물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CMO 관련한 종목 중에 사실 제일 유명한 종목이 또 있다면 잠깐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삼성바이오라는 종목도 우리가 CMO 관련주로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참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래 원조 SK케미칼이 뜨기 전부터 원래부터 잘 해오던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6월 달부터 살짝 밀리면서 SK 쪽으로 관심도가 쏠리면서 약간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도 그런 부분이 한몫했었는데 개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열심히 사모으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죠. 자, 삼성바이오가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100만원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우리 시젠이라는 종목인데 20만원, 22만원까지 오늘 올라갔죠. 20만원의 벽을 이제 과감히 돌파해버렸는데 20만원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한 뭐 10만원대 있을 때 이 종목을 20만원까지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지만 과감하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던 20만원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SK증권의 우리 달민우님이 이걸 이제 20만원 제시를 했고 현실화가 됐죠. 급등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리포트의 영향을 좀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목표가 25만원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하루 만에 어제 뜨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와서 돌파를 해버렸죠. 그럼 우리 달민우님이 과연 이 삼성바이오 이 CMO 관련주의 주요 종목이라고 하시면 삼성바이오는 얼마를 제시했을까? 지금 어떤 다른 증권사들을 좀 보게 되면은 뭐 95만원 이게 나오고 한국투자 같은 경우는 뭐 84만원 얘기도 좀 있고요. 많은 이제 목표가도 설정이 되어 있어요. 유진투자 같은 경우는 83만원, 신한 같은 경우는 87만원, 키움증권 86만원, NH는 90만원. 근데 그 중에서 여러 증권사 중에서 가장 목표가를 크게 잡은 데가 SK증권의 달민우님이 가장 높게 불러놨어요. 얼마나 96만원을 불렀습니다. 자, 지금까지 목표했던 구간들을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100만원 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제가 이제 보니까 요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96만원으로 가장 비싼 가격을 불러놨어요. 그래서 그 이유로서는 2020년도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라는 건 예상치를 얘기하는 건데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33%를 상회했다. 잘 나왔다는 얘기죠. 공장 가동률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 CMO라는 부분들, 위탁 생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96만원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다인데요.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것도 이제 가겠구나. 우리 또 금손이 찍었으니까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실제 요즘 이제 이 분위기들도 보면은 똑같은 테마 쪽에서 많이 간 것들은 좀 빠지지만 다른 못 올라갔던 게 올라가면서 바톤 터치들이 계속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CMO 관련주들이 요즘 시장에 테마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진행 중이에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건 아니고 좀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사시는 분들은 중간에 뛰어드는 거죠. 하지만 해볼만 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대장주로는 SK케미칼과 삼성바이오 로직스 두 종목 정도 있고, 근데 케미칼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또 오늘 흐름이 좋지 않았으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 또 이 이외에 이제 CMO 관련주라고 한다면 오늘 시세가 조금 나오기도 했었지만은 ST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ST팜 종목도 CMO 관련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시세를 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있고, 역시 오늘 시세가 났던 종목이고요. 바이넥스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CMO 기업으로 주가가 오늘 상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올라가지는 않은 것들, 아직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신고가를 달리고 있잖아요.
달리고 있는데 아직 좀 덜 오른, 좀 그나마 초창기 종목을 좀 잡아보자면은 동구바이오도 거의 바이넥스처럼 올라왔고, 하지만 동구바이오 지금 차트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 보시면 이런 상태거든요. 바닥에서 요만큼 올랐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어 보이죠? 동구바이오.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은 알리코지약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알리코지약 같은 경우 꽤 많이 뜬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위탁 생산 전문 기업들이에요.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이쪽 종목들은 분명히 순환매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케미칼이 좀 빠졌지만 바이오직스나 ST판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이 치고 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바닥에서 지금 상승 과정에 있는 동구바이오나 알리코지약 같은 종목들이 후발주로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래량도 눈에 띄는 거래량들이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주들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는 만약에 좀 더 빠지더라도 조만간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종목들은 보통 한 번에 끝나진 않아요. 조정을 주고도 또 한 번 갈 수 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지금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삼성바이오도 사람들이 봤잖아요. 이미 한번 봤단 말이에요. 케미칼이 역대급 시세를 내는 거를 봤기 때문에 바이오 쪽도 삼성바이오직스 쪽에서도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월초쯤에 SK 케미칼을 보고서 좀 위험할 수 있다. 이유는 이 종목이 빠졌을 때 대비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빠졌을 때 대비하기 쉽지 않다. 근데 그 뒤로 이제 다행히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시세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그때 설명드리기로 SK 바이오팜은 이미 상장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SK 쪽은 좀 힘을 잃었지만 SK 디스커버리나 SK 케미칼 라인 쪽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기대 종목인 SK 케미칼 쪽으로 자금도 쏠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쪽도 그런 재료들이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디스커를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 아마 지난번 SK와 SK 바이오팜의 관계보다 좀 더 선반영들이 더 먼저 될 거예요. 이미 시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은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때 SK 케미칼 우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8일날이었었죠? 그때는 단타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많이 갔더라고요. 케미칼은 빠졌지만, 이런 것들. 투자자들에서 좋아하거든요. 가벼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 바, 수익 내신 분들이 계신다면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CMO 관련주들이 움직였었는데,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은 미중 무역 전쟁 이슈도 있었고 좋은 내용보다 나쁜 내용이 꽤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실적이 잘 나왔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닉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분위기가 좀 메롱이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 안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뺐던 거거든요. 물론 하이닉스는 오늘 실적이 잘 나온 것을 통해서 앞으로 3, 4개월 뒤에는 주가가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쪽보다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반도체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신약이라는 건 개발되면 정말 막 놀라운 대박이지만 반도체는 이미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쪽은 1등이에요. 이미 벌써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해봤자, 챔피언 방어해봤자 그냥 본전이고 더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지구를 넘어서 우주 1등을 정복한다 뭐 그런 모를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못 나왔어요. 실적이 반토막이 나는데도 올라갔습니다. 얘네는 왜 올라갔죠? 지금보다는 미래, 앞으로. 지금 현재는 못 났어요. 하지만 미래차, 2차전지,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라는 그런 플라잉카라는 그런 미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못 나왔지만 그래? 그래도 잘했어.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가도 만약에 지금 한 상황 보니까 바닥이기도 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시세를 낸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애매모호했던 것이고, 아마 기관 외국인들은 시간을 두고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시장의 관심도를 봤을 때
장이 좀 나쁘고 할 때는 시장과는 무관한 종목들. 특히 이제 무역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무역전쟁에서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일까? 저는 바이오 제약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으면서도 서로 간에 이 바이오 생명공학 이쪽 업종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반도체 건드리기 시작했죠? 미국의 반도체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한다. 얼마 전에 나왔죠? 화웨이 규제 들어가고 있죠? 화웨이 제품 쓰지 말라. 반도체 IT 쪽은 상당한 터치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쨌든 화웨이나 그런 쪽에 납품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꺼리는 감은 있지만 바이오나 제약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프리하거든요. 왜냐? 지금 바이오 제약은 어느 나라의 어떤 제품이 됐던 간에 일단 치료제든 백신이든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지금 약을 개발하고 있고 하는 것이지 막 상대방을 까내려가지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되게 우호적인 상황이에요. 바이오 업종이. 요즘에 바이오가 잘 갔던 이유도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역전쟁과 무관한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순환매라고 보고 많이 오른 종목들 단기간 급등한 종목이 있다면은 약간 주의를 하시고 덜 오른 종목이 있다면은 저가 공략을 하는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치고 빠지고 장기 투자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장기 투자는 어렵고 치고 빠지기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CMO 관련주가 이제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진단키트. 자, 시젠이 20만원 과연 넘어갈까? 장중에 20만원대에서 좀 고비가 있었죠? 그랬었는데, 한번 뚫으니까 그냥 확 가버리더라고요. 시젠 20만원 돌파했고, 다음 목표가는 얼마일까? 상당히 궁금한 상태죠? 이미 시젠에 대해서 가장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던 SK의 달미노님이 제시했던 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뒤로는 진짜 다들 모르는 상태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대부분이 실적 나올 때까지 가져가보자.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점 전으로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즌의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보일 수 있고 자, 하지만 이제 시즌이라는 종목을 지금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많이 오른 상태. 이건 뭐 상대적인 개념인데 저는 어떤 식으로 보통 보냐면 이 종목을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닥 구간에서 막 각종 이평선들이나 뭐 여러 가지 벽들이 있단 말이죠. 저런 구간을 막 처음 넘어갈 때, 그러니까 어떤 신고가를 막 돌파하기 시작한 시점, 거래량이 붙기 시작한 저런 시점에서 나오는 저런 자리는 저는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장기 투자에도 수익이 낼 수 있고 단타도 수익 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특히 사놓고 한 달, 두 달 뒤에 열어봐야지 하시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진단키트라는 게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고 시젠과 똑같은 이 PCR 방식의 진단키트 관련주인 뭐 진매트릭스 같은 종목들 우리 예전에 봤었던 바이오니아 오늘도 올라갔다 좀 빠지긴 했죠. 올라갔죠. 바이오니아 그리고 EDGC PCR 방식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쪽도 테마 형성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오늘 각각의 개별 호재도 뭐 있었겠지만은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진단키트만으로 올라간 종목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형성된 테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눌림을 통해서 사놨던 분들은 이번에 큰 수익 낼 수 있었고 중간에 도중에 따라붙으신 분도 살 수 있었죠. 아직 진단키트는 실적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다음 달 정도 되면 다 나올 거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단기 공략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언급됐던 것 중에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제 젠큐릭스 이런 것들이 좀 볼만한데 젠큐릭스는 진단키트 관련주예요. 근데 상장하자마자 너무 좋을 때 상장을 해버려가지고 상장하자마자 완전 박살나서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저는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스타트하고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아직 못 오른 종목이나 후발주라고 한다면 이런 거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참고로 젠큐릭스는 공모가가 22,700원이에요. 여기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공모가가 상당히 위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도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종목을 들어가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죠. 들어가서 짧게 차익을 챙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후발주나 눌리는 종목이나 지금처럼 바닥에 있는 거 들어가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만 하고 다음 달 사라지는 거 아니죠? 연말까지 나오고 내년까지 나오죠? 지금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만약에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다음번 사이클이 왔을 때 수익 낼 수 있도록 눌림이나 저평가주를 공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승률로만 보자면은 눌려있는 거나 바닥에 있는 거 상당히 승률이 더 높죠. 승률, 성공 확률. 하지만 단기 수익으로 보자면은 신고가를 잡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는 단타냐 장타냐를 보고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시장은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지난번에 나왔었던 현대와 삼성, 우리 우두머리들의 만남이었던 그런 첫 번째 만남이었을 때 자동차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그런 좀 임팩트 있는 재료가 없는 한 한동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연일 신고가, 확진자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 상황들에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번 해보고요.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너무 소심하게 거래하시기보다는 이쪽 테마들이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팔 때 한 번에 팔지 마시고 분할 매도 하시면서 최대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구독 눌러주신다면 여러분들 내일 종목들 대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 통해서도 받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쪽에 남겨주신다면 제가 보고서 다음 영상 때 그 부분들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